드리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세계문제연구 소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뉴스가 안 다뤄진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종료되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저께 밤에,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다루질 않은 것 같더라고요. 후속 보도가 없더라고.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 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군사작전은 종료됐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헤그세스를 조지면서 지금 이제 약속한 60일이 지났다. 더 연장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헤그세스가 휴전한 기간은 60일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그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한테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종료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휴전으로 종료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종전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휴전도 아닌 상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짜증을 내는 입장이 4월 29일, 30일 이렇게 나왔었어. 그리고 이제 5월 1일에 60일이 끝나니까 의회에서 트럼프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따져 물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험은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에 대한 공포 내지는 위험, 이거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트럼프가 도망갈 거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도망가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지금 그게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일단 종료됐다. 그러니까 휴전을 해놓고, 4월 7일 날 휴전해놓고, 그걸 2주 연장한 다음에, 사실 군사작전 끝났어. 뭐 얼버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러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보도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전면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게 가장 최근 뉴스이고, 마치 이제 트럼프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군사 활동을 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를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전면전이나 제2의 뭐라 그러나, 미국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쟁이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다. 지금 이제 도리어 이제 트럼프가 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걸프 국가,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우리가 뉴스에서 다뤘던,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밤에 우리가 뉴스로 접했던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에서 탈퇴했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우디로부터 사우디의 영향권 하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공부를 했잖아. 근데 이제 오늘 그 밖에 어떤 기사들이 났느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는 풀지 않겠다는 거야. 전면전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침공하고 전투기를 띄우고 이런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 인도의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그 이란으로 들어가는 출입하는 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요 이제 해상 봉쇄는 계속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보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트럼프가 무슨 일 했냐면 이스라엘에다가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시스템 판매를 허용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거의 9억이라는 것은 9억 달러에 대한 9억 9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억 달러, 1조 그 5천억 원 정도 되는 무기를, 첨단 그 타격 무기를 이스라엘에 넘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건 어떤 상황? 비비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는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1조 5천억 원어치 뭐라 그러니 무기를 지원해서 계속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속해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뉴스는 미국이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 가능성을 승인했다. 이게 8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면 80억 달러라는 것은 약 12조? 예. 약 12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무기를 이제 이 나라들에 팔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트럼프가 도망가면서 이란과 걸프 국가들한테 무기를 주고 이란이랑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무기를 왕창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10조 원 넘게 무기를 왕창 지원해준 다음에 그 돈으로 이란하고 싸워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아이언돔을 배치했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걸프 국가들하고 이란이 이제 싸우는 그런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트럼프는 빠진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인다. 그 다음 뉴스는 이제 바레인이 이제 그 걸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친미 국가였고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뭐 제5함대가 걸프에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바레인이 이란 외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성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왜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에 동조했느냐. 그러니까 그 공격에 동조했던 나라들이 이란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이제 이 바레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이제 그 바레인 안에서 이란의 공격을 지지했던 바레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바레인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한 걸로 보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트럼프가 전쟁이 종료됐다. 이란 전쟁의 그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처음부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전쟁으로, 그래서 이란의 공격을 지지하는 자들은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튀었구나.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듯이 이제 이 트럼프가 잠깐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휴전으로 의회 시한 전에 전쟁이 종식됐다라고 밝혔다라고 사우디 가제트가 보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헤그세스를 불러다가 의회에서 조지는 과정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이 종식됐다,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종식됐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이 종결됐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5월 1일자 8시 20분 경에 이제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튀르키예 신문 그 아나톨라 통신에서도 이걸 받아서 백악관은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미국 의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뜻을 밝힌 거죠. 종료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미국의 의회에다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종료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은 뭐더라? 이란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재개하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안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공격을 한다면 다시 공격한다면 이란은 아주 길고 그 잔혹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결국은 도망친 거죠. 예, 결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이제 도망친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어떤 보도가 있느냐 하면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 워싱턴 없는 밝은 미래 그러니까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4월 30일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그 뭐라 그러니 트럼프가 저기 종료됐다라는 선언하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국이 부재하는 밝은 미래가 도래했음.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그 세계가 혼란한 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마 이란은, 지금 이제 걸프 국가에서, 미국이란 존재를 걷어내는 것이 목표일 거다.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란의 이번 전쟁의 목표는 걸프만에서 미군 기지를, 그러니까 미군을 축출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휴전으로 인해서 뭐 군사작전이 종료됐다 이러고 지금 모든 군대를 다 뺀 거야. 모든 군대를 다 뺀 거, 함선도 다 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도망간 건데,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얘기가 승리를 선언하고 싶은데 승리는 선언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휴전으로 군사작전은 종료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상황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상황으로 끝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뒤끝은 유지하겠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의 카타르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무기를 이제 그 10조 원어치 이상, 그 10조 원이라고 발표하면 거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무기를 지원해서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결국 이것은 이란의 승리다. 이것은 이제 이란이 승리한 거다. 여기 보면 오늘날 새로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부상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서 감행한 최대 규모의 군사 원정과 침략 그리고 미국의 음모가 좌절된 지 2달 만에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 그리고 그 지역 국가들의 발전과 안락함, 번영을 위한 미래가 될 거라고 덧붙이면서 이란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탐욕으로 악행을 저지른 외국인들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 그저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할 뿐이다. 주님의 은혜로 저항 전략과 강한 이란이란 이념을 통해 이뤄낸 이 승리의 사슬은 새로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란의 지도부가 먼저 승리 선언을 한 거예요. 이란 지도부가 4월 30일 날 5월 1일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거는 이란의 승리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협박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먼저 침공하고
그 다음에 막 협박으로 일관된 그렇게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단결해서 그 결국은 이제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이란을 지켜냈다라는 이제 승리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의 전쟁은 끝났다를 선언한 거야. 미국하고의 전쟁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란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이란이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 미국 주변의 국가들, 그러니까 그 이란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그 대결 구도를 그 주도하는 미국의 의사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렇다라면 이 뭐라 그러니 카타르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뭐 10조 원어치 무기를 준다고 쳐. 거기 군인들이 충분해? 군인이 없어. 거기 용병들만 있지 정규군이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란의 9천만 명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사우디는 3천 몇백만이 됐는데 사우디는 이란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잖아. 사우디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란하고 싸우라는 건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별로 없다는 거야. 인구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 그래서 미군이 아니면 미군 부대가 지켜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때 요 옆에 나라들이 이란을 후방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 놓고 미국은 이제 도망을 간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제국주의를 펼치기 시작한 건 1800년대의 멀로 선언 때부터였어요. 예, 1800년대 초반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멀로 선언을 하면서 유럽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아메리카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떼라는 선언이 멀로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라틴 아메리카로 불리면서 소위 이제 그 유럽의 식민지였던 곳이잖아. 그런데 그 유럽의 식민지였던 곳을 미국이 이제 여기 내 거다라고 선언한 게 1800년대였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이 이제 물러가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물러나고 그 지역을 이제 무주공산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이제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세기부터 1900년대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주면서 강대한 군사 국가로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간 전쟁, 이란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다시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이제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통해서 대리 전쟁을 했었던 거잖아요.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미국이 결국은 이란에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선언하는 상황. 그때도 왜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 미국의 무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는 다 떨어졌고 이 이란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란의 값싼 그 무기들을 막기 위해서 너무 비싼 미사일들을 계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낭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총 2월 28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7일까지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그동안에 실제로 지금 미국이 쓴 돈이 뭐랄까는 40일을 안 싸웠어요. 예, 40일을 안 싸우고 결국 39일 정도 싸웠는데, 그 39일 만에 지금 미국이 1,000조 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는 거야.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 그 최첨단 장비 지금 다 이제 뭐라 그러나 다 써버렸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란하고 전쟁할 무기는 있냐, 이러니까 무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트럼프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8기로 계약되어 있었던 무기를 지금 못 보내고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지금 이제 무기 선적이 늦어질 것이다라고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지금 미국의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팔기로 한 미사일을 제때 납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자 평화지구 여기에서도 미국이 손을 떼겠다는 거야. 뭐 가자 평화위원회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손을 떼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자 평화위원회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이란에 휴전협정으로 묶어놨었잖아. 근데 이제 그걸 풀어주고 무기를 1조 몇천억 원어치 주겠다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것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라. 다만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도망을 간 상태이다. 이게 이제 도망을 갔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이란에 대한 공격, 먼저 기대했었던 이란에 대한 그 대규모 공습을 해서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아버지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 국내에서 대거 반란 세력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족이 그 국경을 넘어서 육상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이 트럼프의 계획이 전혀 정반대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4월 7일까지, 원래는 이제 3월 5일쯤이나 3월 4일쯤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을 싸움 붙이고 싹 빠져서 걸프 국가하고 이란 대결로 가려고 했는데 한 달을 묶여 있었던 거야. 한 달을 묶여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 뒤에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휴전을 선언하고 2주를 버티다가 결국은 이란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고 협박을 했지만 그들이 전혀 미국식 협박에 넘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군사작전이 종료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그러면 또 마지막까지 이란은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미국에다가 이제 그 협상안을 보낸 거야. 협상안을 보냈는데 트럼프가 거절을 한 거야. 트럼프가 거절하면서 그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다. 뭐 핵이라든가 그러니까 핵 개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하고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란하고 협상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란하고 협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여기서 이제 그 군사작전이 종료됐고 더 이상 협상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미국을 확실하게 정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하메네이가 이제 걸프 국가에서 미국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도망갔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한 뉴스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걸까요? 이게 소설이니까, 이건 우리 방송의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20세기를 지배했던 1919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 미국이 결국 이제 이란에서 도주하면서, 이란에서 그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그 휴전도 일방적 휴전이었잖아.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도주한 상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란의 통일된 지도부가 없기 때문이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친미 언론들은 그러니까 이 친이스라엘 친미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란 내부가 분열됐다라는 헛소리만 해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보기에 이거는 지금 미국이 도망간 거다. 미국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도망가기였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도망갔다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순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측했던, 그때 이제 나 말고 아무도 그런 예측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2월 28일에서 3월 1일, 아마 3월 1일이었던 것 같아. 3월 1일에 지금 이제 미스라엘의 의도는 걸프 국가들 내부의 무한 전쟁이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한 전쟁 상태로 두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을 전쟁 붙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3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우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이란과 전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서방 언론이 그걸 절대로 키워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방에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사우디가 이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몇 개 언론에서는 인정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언론들도 지금 사우디가 버텨가지고 미국이 이란에게 이길 수 없었다라는 부분, 이거를 인정을 좀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결국 이제 이 사우디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란이 행동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어떤 결국 이제 이란의 승리 선언은 결국 사우디 덕분이었다. 사우디가 끝까지 그 미국이 원하는 그 전쟁 구도, 이란과의 전쟁 구도로 엮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걸프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긴 하는데, 그냥 물러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다가 2조 원 가까이 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다가 10조 원어치 무기를 줘서 계속 이란하고 싸우라는 그런 이제 그 주문을 남기고, 이제 미국은 철수한 거죠. 미국은 철수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이란으로 오고 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에 대해서는, 이란 배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시비를 걸겠다. 계속 시비를 걸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온 이유가 뭐냐? 왜 트럼프가 이렇게 진짜 전문 용어로 가오? 일본 말이죠? 예. 왜 이렇게 모냥 빠지게, 원래 폼나게 철수하려고 계속 틈을 노렸잖아. 근데 결국 이렇게 모양 빠지게 탈퇴한, 철수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원국에게 무기 공급이 지연될 거라고 경고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첨단 방공 미사일,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방공 미사일이에요. 방공 미사일을 더 이상 이제 유럽에다가 제공할 수 없을 만큼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패배한 이유를 이제 트럼프는 유럽 연합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럽 연합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보고, 그 화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유럽 연합에다가 이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다가 새로 25% 관세를 매기겠다. 아니,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런 관세를 트럼프가 그렇게 매길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유럽 연합에다가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유럽 연합을 더 혼돈에 빠뜨리고 난처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거를 발표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럽 연합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다가 물렸던 관세가, 그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거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징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력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관세를 매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관세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이 추가된 거잖아. 관세 거둔 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관세를 발표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번에 호르무즈 전쟁에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데 미국에다가 협조 안 한 나라들, 미국에게 협조 안 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뭐라 하나 뒤끝을 이제 부리고 있는 거다. 그 유럽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군이 유럽에 있는 뭐 그 저기 뭐야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쪽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을 다 철수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는 논의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그 유럽으로 보내는 무기는 좀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유럽에 지금 8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에서 5,000명을 빼겠다. 그 얘기는 이제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지난 언제였어? 금요일 날 메르치가 이제 목요일쯤이었지. 아니야. 그가 언제였니? 목요일에 메르치가 이제 그 트럼프가 이란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났잖아. 화가 나갖고 메르츠는 너네 나라 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신경질을 냈잖아. 그 뒤끝에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을 빼겠다라는 이제 협박까지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런데 현실은 지금 미국이 유럽으로 제공할 무기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 무기가 떨어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화가 나서 무기도 안 주는 거고, 그 미군도 주 유럽 미군도 빼는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그 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하루에 얼마, 뭐 수십억씩 들 거 아니야, 수백억씩. 그거를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주 유럽 미군을 빼면서 이걸 이제 유럽에 화가 나서 빼는 척 하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폼나게 철수하고 싶은데 폼나게 철수를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나름의 그 쇼를 선택한 게 이 유럽에 있는 미군을 빼겠다라는 협박이 아닐까라는 소설이고요. 왜 이런 소설을 제가 썼느냐. 트럼프가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무기 재고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뭐 자기네들은 무기가 충분하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뻥을 깠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어저께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유럽으로 보낼 무기가 없다라고 지금 통보를 했는데, 무기가 충분하다라는 뻥을 쳤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럽으로 보낼 무기가 없는데 너네 유럽한테 화나서 내가 안 주는 거다, 이런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하여튼 지금 국방부에서는 독일에서 미군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이 나토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페인이랑 독일이랑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앞서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뭘 보고 이럴까? 왜 미군을 뺀다고 그래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 거야. 왜 당황하지 않을까? 미군이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군이 별 도움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에 보니까 미국의 방공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미국의 그 국방력에 더 이상 기대지 않아야 한다. 그걸 맨 처음에 마크롱이 주장했던 건데, 사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 판에 슬쩍슬쩍 손을 들면서 그러자. 뭐 빼가려면 빼가라. 지금 이제 유럽에서 미군이 8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 2만 몇천 명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미군들을 트럼프가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이제 그 유럽에서 빼가고 싶으면 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별로 미군이 그 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닐까라는 또 하나의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유럽 관세 사건은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또 하나의 그 허세 쇼로 보인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다음 뉴스는 이란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새로운 종전안, 그러니까 그 전에 3단계 안을 보냈는데 그 3단계 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절을 한 거야. 트럼프가 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3단계 안에 대해서 이란의 그 종전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저께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뭐라 그러나 결국 이제 이란과의 종전 협정도 안 할 생각인 거야. 종전 협정도 안 하고 평화 협정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과 나머지 걸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아프간에서 도망친 것처럼 이라크에서 도망친 것처럼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오늘도 뭐 트럼프가 45분 동안 최후의 일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다 개소리다. 왜? 이미 트럼프가 누구에게 미국 의회에다가 이런 군사작전은 종료됐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후의 일격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한겨레에서는 이런 뭐라 그러나 그 아랍 쪽에서 나는 뉴스를 제대로 못 읽으니까 요런 보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그치가 유럽연합과 프랑스와의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이 미국하고 이제 따로 움직이면서 이란하고 이제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좀 무리한 좀 비싼 통행료를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의 군함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네 상선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보관을 유럽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라그치가 그 유럽한테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를 말려라. 트럼프를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종료를 분명히 지킨다라면 너네 이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네 유럽에 대해서도 이란이 유럽 상선에 대해서도 뭐 선처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덩달아서 이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에 와가지고 무장 활동을 하겠다라는 꿈을 버려라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란에서 미국에다가 재차 협상하자라는 의견을 보내면서 우선은 이제 우선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거다라는 안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안도 상관없다. 이제 이란 지도부는 분열돼 있고 누구랑 휴전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야? 푸틴이 젤렌스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휴전 협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단결되어 있는 이란이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을 할 수 없다, 종전협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을 몰아낸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달성이 된 거야. 미국을 쫓아낸 거는 달성이 됐는데 아직 이란과 친미 국가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친미 국가들과 이란이 연대해서 그러니까 친미 국가들과 네타냐후가 연합해가지고 이란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종전선언에 이스라엘이 응할까? 안 해. 그러면 나머지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오페크도 나갔어. 그다음에 이제 바레인은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고 이란이 주장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반이란 전선을 지금 선언한 거고 의외로 쿠웨이트나 카타르는 지금 분명하게 미국 편에 서서 대이란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카타르까지 묶어가지고 이란에 무기를 줄 테니 이란과 싸워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건가 이게 내가
내가 볼 땐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이 걸프 국가들 바레인이나 아랍에미리트나 그다음에 카타르나 그 뭐 쿠웨이트 이런 애들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예. 이란 내부가 진짜 분열됐다고 알파고가 그랬어요. 예, 그건 뭐 알파고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알파고가 볼 때는 알파고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쿠르드족 쪽 정보일 수 있어. 쿠르드족 쪽 정보일 수 있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나 쿠르드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러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파고도 어떻게 보면 잘못 찍었을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정보가 더 정확한데도 나는 좀 그 의견을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란이 내부에 분열됐다. 이거는 그 뭐라 그러니 쿠르드 그 튀르키예 쪽에 있는 튀르키예 남부에서 그 이란으로 넘어가려는 그 쿠르드족 쪽에서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곧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날 거다. 내전이 일어나면 쿠르드족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미국이 계획했던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을 월경시켜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서 이란에서 지상전을 벌인다. 그 작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작전 계획을 세운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 작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네타냐후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 그 쿠르드족한테 돈을 보내서 얘네들이 이제 지상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르드족과의 이란의 지상전이 벌어지면 이란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옆에서 같이 공격해주면 이란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요런 계산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그 이제 이란 내부가 분열됐다라는 정보를 이제 뭐 발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소설이니까 알파고는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소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맨 처음부터 유도했던 걸프전 국가들과 이란을 전쟁 붙인다. 그리고 쿠르드족을 국경을 넘어가서 그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지금 이제 계속 테러리스트들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가 이란에서 나오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시위를 선동하려는 애들이 지금 계속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위 선동하는 애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사드가 만든 그 시위 네트워크 얘네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제가 느끼는 그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왜 이란 여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오니스트와 미국 그리고 이 아랍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란 여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은 아무 말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그 미납 초등학교의 학살의 주범을 이란에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 대한 공격이 우리는 이제 한 방에 그렇게 무너진 줄 알았잖아. 아니라는 거야. 이걸 일부러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에서도 살아남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걸 세 번까지 공격했대.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해자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첫 번째 공격으로 사람들이 막 애들이 뛰어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구하러 뛰어갔다는 걸로 보아 시간차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2번, 3번에 걸쳐서
공격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 공격에 의해서 미납 초등학교에 168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그 당시에 그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을 공개한 거야. 눈빛이 정상인이 아니죠. 그죠? 이 눈빛이 정상인이 아닌 애들의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모스크의 벽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스크 사원 입구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이지? 우리나라 대구에서 모스크 설립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짓을 했잖아.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벽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대구 지역에서 배웠다라기보다 이게 일종의 반이슬람, 이슬람 혐오자들이 하는 투쟁 방법이구나. 이슬람 혐오자들이 그 모스크를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 패턴이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쩐지 그 대구 그 모스크 앞에 와서 행패 부린 애들이 일반 정상인 같지 않더라니. 결국은 이런 국제적인 끈앞풀로 움직이는 동원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왜 지금 이 네타냐후를 처벌하지 않느냐. 네타냐후하고 트럼프를 전쟁 범죄자로 왜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지 않느냐 이랬더니만, 지금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재판소에다가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에 대한 그 국제사법 그 재판소의 권한 행사가 지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사실 네타냐후를 기소했던 검사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2년 동안 꼼짝 못 하겠잖아. 결국 무죄 받았어. 결국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이 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증언이 이제 나온 거고요. 아마 이 사람이 그 누명 쓰고 고초를 겪었던 네타냐후를 기소했던 그 검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먹지 않고 봐야 될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소식인데요. 이스라엘이 국제해역에서 그 국제해역의 활동가들이 타고 왔던 9호 선단, 그걸 공격했잖아.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들을 이렇게 공격했대. 그 군인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글로벌 스무드 함대를 이렇게 이제 안면, 얼굴 뼈가 함몰되고 이렇게 막 다 찢어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 만큼 이 이스라엘 얘네들이 지금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 얘네들은 지금 국제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이 네타냐후는 국제법이 없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국제법을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무력화시킨 거잖아. 그 국제법의 효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이다. 브릭스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이제 저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얘네들이 서한 지구를 급습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약초를 뜯고 있었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약이 부족하니까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그 초등학생 정도 된 애들이 그 5명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애들을 아주 난폭하게 그 체포하고 그 밖에 어른들도 10명을 체포해가지고 가는 장면이 이제 그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이란은 약초 캐는 애들까지 체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그 종말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벌을 향해서 전속도로 질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마스에서 공식으로 발표하기를 이스라엘은 200일이 넘게 매일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7만 2,600명 선으로 이제 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예루살렘에서 발표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제 사망자는 없고 오늘은 사망자 보도가 없이 이제 부상자 보도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명예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전 이제 광고 활동에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럼 달러야. 7억 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그 1조 1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저지른 학살에 대한 그 이제 물타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댓글 부대 이런 거 동원하고 언론인한테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오명을 씻어보겠다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돈을 가자 지구에 회복 비용으로 내야 되는데 사실 가자 지구의 회복 비용이 이걸로 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것을 복구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라파 국경 검문소가 잠시 개방돼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과 만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는 그 외부에 음식 같은 걸 구하러 갔다가 뭐 물자를 구하러 갔다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묶여 있다가 이 라파 검문소가 잠깐 열리는 틈에 밀고 들어왔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위한 국제위원회, 한마디로 그 이제 민간인 그 선단 위원장인 아시세는 서방 정부들의 침묵을 규탄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몇 개 정부들은 이제 의견 발표를 했는데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멘트가 없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서방의 침묵을,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도 비판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선단장이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자 평화위원회라고 트럼프가 가자 재건축하겠다고 세웠던 그거, 여기에서 지금 민군 조정센터가 폐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이제 부인했다는 거야. 아니다, 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미들이스트 아이에서는 미국의 가자지구 휴전 감시센터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래서 평화 계획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느냐. 결국 트럼프가 이 네타냐후더러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부셔. 나는 일단 도망가는데 미군은 일단 도망가니까 너는 이제 미국의 그 영향력을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네타냐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야. 그래서 가자 평화위원회 이런 그 휴전 감시센터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그래서 네타냐후의 무제한 폭력을 지금 허용한 걸로 보인다라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이스라엘에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사형을 시키는 그 군법 회의로 1심만으로 사형시키는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거 사실은 전쟁 범죄예요. 예, 이거 전쟁 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이 이제 세게 이걸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이 네타냐후하고 트럼프는 이걸로
그 정치적인 생명을 끝마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끝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걸 지금 네타냐후를 말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사람들이 없어. 도리어 이제 시오니스트 사람들이 네타냐후더러 왜 더 열심히 안 하냐, 뭐 이런 되는 거예요. 더 철저히 싸워야 되고, 휴전하지 말고 이란을 뭉개버려라. 무슨 수로 뭉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결국 남아있다. 그 이란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점령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또한 이스라엘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예수상 파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의 수도원과 수녀학교를 철거했대. 이 시오니스트들이 레바논의 수천 년 된 그 전통을 지닌 기독교 수도원과 수녀학교를 철거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공세 이후에 레바논 사망자들이 2,600명이 돌파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 공습으로 2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지금 부상당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 총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뭐라냐면 점령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이 점령한 레바논 땅의 단 한 치도 남김없이 다 되찾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을 진전시키겠다라고 노동절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손을 끊어야지. 그죠? 레바논이, 이들과 손을 끊어야 이제 이 레바논이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란과 레바논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급등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국민들도 결국은 이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군은 여기만 공격한 게 아니라 시리아의 쿠네이트라 여기를 박격포로 공격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네타냐후가 이란전에서 휴전을 이제 강요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네타냐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시리아와의 전쟁을 다시 벌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판에 안 나갈 명분을 만들려는 이 작전인 걸로 보인다. 이 박격포 작전은 라는 이제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상황, 미국의 국가부채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총 생산량 GDP를 넘어서서, 그래서 국가부채가 1년 동안에 미국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양보다도 전체 경제 규모보다도 빚이 커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미국에서 원금을 갚아야 이자가 줄 거 아니야. 근데 원금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달러 가치가 잘 나갈 때 다 이제 걷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이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경제가 암울하다라고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지금 다 깎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전쟁을 직접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종전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가서 제재 조치를 다시 발표한 건데, 이런 제재 조치가 이란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안 미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킨 건 이제 이 트럼프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뭐 마두로를 납치하고 이제 러우전을 종료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란 침공까지 했는데 이 엑손과 쉐브론이라는 미국의 최대 정유사 두 개가 트럼프가 이제 그 시추량을 늘려라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정유량을 늘려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괴로워하는 배고픈 그 뭐라 그러나 그 가난한 미국의 백인들에게 싼 값의 기름을 제공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 엑손과 쉐브론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 전에 기름값을 낮춰서 좀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엑손과 쉐브론은 그 네오 글로벌리스트들의 영향력이 더 큰 정유사야.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트럼프의 생산량 증가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가 충격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가에 대한 충격은 중국이나 유럽연합, 러시아에 대한 그 타격보다는 미국 국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전문 보고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CNN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란의 공격으로 서아시아의 미군 기지 대부분이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 기지를 다시 재건하려면 또 수십조 원이 드는 거야. 수십조, 수백조 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이제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미군 기지를 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 뭐라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 그 유럽과 서아시아에 있던 미군 세력이 지금 이렇게 종료되고 있는 철수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다. 아직 그 철수가 다 완성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걸프만에서 지금 미국이 미군 기지가 다 고장난 다 파괴됐는데 그러면 이란한테 뭐 뭔가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이제 도망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트럼프 세력에게 이 어이없는 전쟁을 그걸 왜 벌였냐, 그 많은 돈을 왜 낭비했냐,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CNN이 이란의 공격으로 서아시아의 미군 기지가 대부분이 손상됐다라고 이제 이 보도한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걸프 국가에서 이제 쫓겨났다.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피해액이 뭐 59조에서 74조 원, 내가 볼 때 발표된 숫자는 거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에 이 미군 기지들을 수립하는데, 건립하기 위해서 이 걸프 국가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썼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걸프 국가들한테, 이 미군 기지 짓는 돈으로 보낸 국채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면 단위가 다를 거예요. 내가 알기로 수백조 원이 들었을 거야.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 걸프 국가한테 그 기름 판 돈을 쪽쪽 그 달러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베트남 되냐. 미국인 60%가 이란 전쟁은 실수다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응답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만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결국 미국인들의 이란 전쟁에 대한 명분을 동의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층이 젊을수록 더 실망했더라. 그래서 청년 지지율이 뭐 옛날에 92%까지 갔는데 지금 57%로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뭐 바닥을 쳤다는 거죠. 라틴계에서도 27%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다. 결국 이런 뉴스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다?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거다. 미국이 지금 이제 그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러우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이든이 치매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매에 걸려서 러우전을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러우전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그 유럽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러시아가 망할 때까지 러우전을 멈출 수 없다라고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네오 그 글로벌리스트 얘네들도 걔네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우전을 끝내주지 않은 상황,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란 전쟁을 벌여놓고 또 전쟁 안 끝내고 도망가려는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의 하여튼 도망가려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의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뉴스야, 다른 지역, 유럽 연합에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의회에서 그 하루 전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켰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인들을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연대한 그 EU 세력이 그런 결의문을 이제 낭독을 했어.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이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래. 그래서 이제 서양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아르메니아를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 탄압했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면서 반 아제르바이잔 정책을 지금 유럽이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유럽하고 전혀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되던 그런 이제 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부 장관 쿠라이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관계는 특별하고 전략적이다. 자, 여기 왜 뜬금없이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올까요? 예. 그 다음에 터키와 이란 외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 결국 지금 이 셋이 통화하고 있는 건,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가 통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하고 그 걸프 국가들한테 무기를 주고 이란이랑 계속 싸워라,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이제 이 튀르키예하고 이란 국경 지방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제 이용해서 그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작전, 이런 작전을 지금 이 세 나라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빠지고 그 걸프 국가들을 영원한 전쟁으로 만들고 그러려는 의도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터키하고 이제 친하게 얘기를 하고, 터키가 이란을 만나고, 결국 사우디하고 이란이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가 서로 이제 공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튀르키예 가서 그 지역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과연 이런 그 서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를 제가 보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습으로 러시아 지역에서 그 10대 아이들 2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선에서 이제 이 러시아군을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 드론을 계속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드론을 쏴가지고 이런 이제 사망자나 희생자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18살과 15살짜리가 우크라이나가 그 보낸 드론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는 지금 부패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전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음 파일이 지금 유출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와 권력 장악의 빙산의 일각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젤렌스키는 부패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젤렌스키가 소위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무기 회사를 해외에 홍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뭐 무슨 드론 팔러 다니고 이러는 게 그 회사로부터 뭔가 또 받았다는 거죠. 이 회사가 키예프의 젤렌스키의 지갑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드론 사라고 얘기하는 그 드론 회사가 이 젤렌스키의 지갑이다. 여기서 또 젤렌스키가 한 몫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젤렌스키가 EU 가입을 압박하다가 유럽의 협력국들과도 삐걱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 이제 젤렌스키도 끝이 왔구나. 이제 이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이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이 무기 회사와 이런 부정부패가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 젤렌스키 입장이 난처해졌단 말이야. 그러자 젤렌스키가 급여 인상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개혁을 발표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군대에서 쿠데타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쿠데타를 준비한 군인들을 지금 젤렌스키가 매수하고 있는 거구나. 돈 주고 지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군인들을 돈으로 이게 지금 매수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작년 11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를 지금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이 뉴스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시신이 후송 장비 부족으로 검은 봉투에 담겨서 부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 러시아에서 냉동 상태의 시신을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이동을 해주면 우크라이나에서 냉동차로 그 시신을 받아와서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신을 돌려주면 가족들한테 배상금을 줘야 되잖아. 사망보상금 5억씩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웠고 없으니까 그냥 시신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이제 그 누구의 시신인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는 게 젤렌스키의 의도인 것 같다. 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 특사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 벨고로드를 방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4년 동안 러시아의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고 학살을 했다. 전쟁 범죄를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국제사회에서 한 번도 그런 러시아의 피해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 기울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 침공한 가해자이다. 우크라이나가 피해자이다. 이런 주장만 해왔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작전한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작전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죽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보도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러시아가 했는데 국제사회가 귀를 안 기울이다가 처음으로 그 러시아의 벨고로드 민간인 주거 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러우전도 젤렌스키를 제거하면서 끝내려는 국제적인 뒤 움직임이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러시아 안보위원회에서 논평을 발표했는데 4월 29일에 지정학적인 도구로서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러시아 연방 영토 내의 화학무기 폐기는 96년 3월 21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305호로 승인된 연방 목표 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내 화학무기 비축량 폐기의 틀 내에서 수행되었다. FTP 이행 기간 동안에 폐기된 화학무기의 총량은 독성물질 중량 기준으로 39,967톤에 달하며 이는 신고된 화학무기 비축량의 100%에 해당한다. 2002년 12월 19일부터 17년 9월 27일 사이에 모든 화학무기 비축량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기에는 살인, 소만,
VX 겨자가스, 루이사이트 겨자가스와 루이사이트 혼합물 등 435만 2,033개의 화학탄, 그리고 107개의 대용량 탱크, 927개의 독가스 용기가 포함되었다. 한편 당시 3만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2023년에 모든 화학무기 비축량을 파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파괴 작업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사찰단의 24시간 감시하에 진행되었으며 OPCW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보유한 미국은 의무를 더 일찍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서양 동맹국들은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증진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의도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불법적으로 구성된 책임자 확인팀 활동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사실 규명 및 협약에 따른 시리아의 최고 신고 내용 평가를 위해 OPCW 기술 사무국이 파견한 2차례의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화학무기 관련 문서에 계속해서 주목했다. 한편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과 나토 및 EU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배경으로 러시아군이 협약을 위반하여 군사 목적으로 독화학 물질과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반러시아 캠페인이 헤이그에서 격화되기 시작했다. 시리아는 2013년 화학무기 협약에 공식 가입했고 13년 9월 14일에 미중 합의에 따라 무기고를 제거하고 파괴해야 하는 전례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좀 길죠.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연관성 및 정치적 압력.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러시아가 먼저 이 화학 무기를 다 파괴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전부 다 화학 무기를 파괴해라. 그런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여기서 푸틴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러시아는 더 이상 무슨 화학무기라든가 핵무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침공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닐까, 조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이 자기의 나라들과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해군 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10개 나라가 지금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발트 3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이 참여 의향서를 서명했다. 그리고 캐나다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이슬란드가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 러시아하고 맞서는 연합 해군을 구성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이거 이 나라 국민들도 알까요? 이게 좀 정치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 해군 기지가 있는 바닷가는 항구들은 이제 러시아에 뭐가 되는 거야? 타겟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맞서는 군부대나 뭘 만드는 것 자체가 전부 러시아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 그 주변의 주민들까지 손해를 입히는 건데, 지금 이제 주민들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결국 이제 러시아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진, 리투아니아, 몰도바, 이런 애들이, 중부 유럽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칼리닌그라드를, 이 러시아의 배가, 러시아로부터 물자가 칼리닌그라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칼리닌그라드를 지금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 칼리닌그라드를 통해서 폴란드 땅 북부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대서양, 어디냐,
발트해지, 발트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구를 지금 막으려는 그런 이제 유럽에 하여튼 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으려는 그런 이들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유럽의 이야기였다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쿠바는 미국의 새로운 일방적인 제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큰 고통을 겪게 됐다. 이건 그 제재가 아니라 집단 처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역외적 성격을 띠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세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유엔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쿠바의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유엔의 관계자가 공식 발표를 했다. 의료 서비스, 폐기물 수거, 외딴 지역에 대한 물 공급, 식량 배급 및 기타 필수 서비스가 심각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 누구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위기가 쿠바의 일상생활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또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얘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두로를 판 주범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 이제 그 공식적인 선거를 언제 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꾸릴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회피했대요. 결국 이제 미국이 세운 꼭두각시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온두라스 게이트가 또 터졌다. 이 온두라스 게이트라는 것은 이제 이 온두라스의 대통령을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전직 대통령을 미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구속시켜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걔를 트럼프가 풀어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당의 대통령이 이번에 온두라스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 과정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후보를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라는 그런 공모까지 했던 내용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두라스 게이트라 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온두라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들, 이게 지금 온두라스 게이트다라는 이야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3가지 뉴스를 봤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이 아프리카 뉴스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아닌, 아깝게 라틴 아메리카, 지금은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이 소말리랜드, 이거는 이제 공식 정부가 아니라 반군이라 그랬죠. 그 반란 국가. 그래갖고 이제 이 소말리랜드가 예멘에 맞서서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말리아하고 소말리랜드 중에서 소말리랜드가 더 잘 산대. 이게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무역을 해가지고, 저 소말리랜드가 소말리아보다 더, 좀 그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말리랜드가, 이스라엘하고 그 이제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멘의 안사랄라군을 공격하려는 그 위치를 확보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예멘군을, 조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가 서아시아의 전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리 군 당국에서 4월 25일 공격에 군인과 정치인 연루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말리의 그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이 진압이 된 거야. 이 러시아가 뒤를 봐주는 말리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말리군이 그 4월 25일 반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이 와중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를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된 혐의에 근거한 제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미국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영원히 손을 떼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그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이었잖아. 그게 어떤 뭐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으로 차지하고 침공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프리카나 그 라틴 아메리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이 서양 유럽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지금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북아메리카가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제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했잖아. 지금 국제법 그 기관에서 노예 무역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 인권 범죄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면 그 노예 범죄를 가장 융성하게 한 게 영국과 미국이었어. 그 두 나라가 지금 국제법상 굉장히 아주 나쁜 그 전통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소위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는 왜 그토록 그 이민 정책을 폭력적으로 진행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가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를 쓴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 라틴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알파벳 문자와 그 다음에 스페인어, 알파벳 문자와 스페인어를 쓰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그 남미, 중남미 국가들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럼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 원주민이었겠죠.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미국의 백인들은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냐고. 한마디로 미국이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미국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북아메리카 대륙의 그 넓은 땅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있는데 그게 결국 프랑스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뭐 러시아에서 사들이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동부의 일부만 차지했었는데 서부까지 다 차지했고, 서부 지역도 결국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서 결국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선주민 후손들이 돌아온다면 라틴계,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라틴계라고 부르는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와서 장악을 한다면 결국 먼 훗날 미국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축출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땐 트럼프가 이 라틴계에 대해서 더 참혹한, 지금 이제 이 아이스 활동이 라틴계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이유가 이 라틴족이 결국은 이 원래 선주민들의 뿌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 라틴족에 대해서 더 그 극심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주장이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운 국경 충돌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넘어간 탈레반, 파키스탄 탈레반, 얘네들이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죽이고 부상을 당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지도 막지도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공통점은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최근에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의해서 수차례 침략당했던 땅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캄보디아의 전 야당 지도자의 유죄 판결을 확정되자 여기에 우려를 표명했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캄보디아의 전 야당 지도자가 미국의 끈앞풀이였구나. 미국의 끈앞풀이였던 그 야당 지도자가 그 이제 투옥되고 나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두라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콜롬비아, 뭐 이런 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미국의 세력권으로 묶어두고 싶어서 이런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뉴스였고요. 그
그다음 이제 너무나 그 유럽과 미국 얘기만 봐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돌아오면 알마야딘과 중국의 CCTV가 미디어 협력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중국 중앙 텔레비전과 알마야딘 네트워크는 양국 관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의 개최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통신 분야 신규 규제에 항의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5세대 5G 통신에서 가장 먼저 성공했는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그 5G를 성공한 화웨이를 제재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경제 규제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 여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규제를 했을 때 무기가 많은 쪽이 누구일까? 중국이 무기가 많다. 그다음 중국이 이제 이 미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풀어가지만 소위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무관세 적용 대상을 53개국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53개국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소비 진작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관세 그 선언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중국은 더욱더 품어 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은 5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직이 돌아가면서 이제 맡는 건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을 중국이 다음에 맡기로 했다. 5월부터. 그래서 아마 이게 임기가 1년인가 2년인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게 된 중국이 앞으로 어떤 강대국의 모델을 보여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중국은 미국과 싸우지 않겠지만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다이 클럽에서 4월 29일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까지 계속 자제해 왔다는 거야. 어떤 전쟁에도 끼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제하면서 주변 국가들만 정리하는 그런 노선을 걸어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런 중국의 노선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처럼 거대한 강대국에게 있어 대외 경제관계의 단절은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지정학적 위상 상실은 단순히 중국의 대외적인 약화를 넘어서 지도부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내부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근본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자국의 영향권 내에서 지나치게 후퇴하면 경제적 자립의 한계가 드러날 위험이 있고, 세계적인 분쟁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세력이 과도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 베이징은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이런 전략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지속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가 향후 수년간 중국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발다이 클럽에서 나왔어요. 이 발다이 클럽이라는 게 러시아의 그 정책 연구인 거죠. 이 발다이 클럽이 러시아의 정책 연구 기관인 거죠. 하여튼 이 발다이 클럽에서 중국이 너무 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거야.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바라볼 때 중국이 너무나 이제 불개입 원칙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중국, 이란 문제라든가, 이 서아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나 말을 아끼고 있다. 뭔가 이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요청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신중한 모드로,
저기 불개입의 원칙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 과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에 관한 회의가 있었대요. 예, 북조선의 핵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미국의 무력 침공 때 유엔은 뭐 했냐? 미국이 무력으로 저기 이란을 침공하고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이런 짓을 할 때 그때 유엔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비핵화와 제재를 강조하자 북은 제재 회피를 더욱더 정교하게 해왔다. 그래서 너네들의 제재가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 체제에 역효과가 있다. 그건 역사가 보여준다. 대북 제재가 결국은 체제를 더 단결하게 하는, 그게 이제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꾸 하느냐. 제재로는 북중러를 다스릴 수 없다. 북중러 이란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평화공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제 더욱 뚜렷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북핵 회의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뭐야? 지금 유엔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들도 친미 한미일 구도를 위해서 활동하는 애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미라인을 싹 바꿨다 그러는데, 저 유엔 대사로 가 있는, 유엔 본부에 가 있는 쟤네들이 친미의 온상이야. 친미의 그 온상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슬쩍 던지면서, 그 다음 뉴스는 북한에서 자기네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라. 협상은 이걸 인정했을 때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제 북쪽의 입장이 발표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 그 2달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신무기를 공개한 게 북한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납치하고 1월 달에,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란을 침공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참수작전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밀어버리려는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핵무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근데 만약에 이 남조선이 이게 남한이, 대한민국이 그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북한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때 그 핵무기는 남쪽을 향해서도 쓰여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계속 발표했던 내용은 북쪽의 핵무기는 남한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9.19 협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9.19 협정을 지키지 않는 남한을 보면서 북한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남쪽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 너희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느라고 이 동족을 배신한 너희들 배신자다. 이러면서 이제 남쪽하고 안 만나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쪽이 자기네들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해라. 그래야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누구든 대화하려면 핵 보유국가의 그 지위를 인정하고 얘기해라. 이게 이제 북쪽의 강력한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다른 기사가 났는데, 한국 정부의 특사가 외교로 푸는 중동 리스크.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특사가 이 중동의 지금 위기를 외교로 잘 풀고 있다. 그래서 전쟁 대응을 넘어서 포스트 정세,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은 지금 일본은 이란에서 기름을 사고 러시아에서 기름도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러시아 기름도 못 사고 이란 기름도 못 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하고 일본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야. 옛날에 이제 그 모사데크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사데크 정부가 이란의 그 산유 시설을 국유화를 선언했대. 그러자 미국에서 전 세계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란의 기름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는 거야.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사지 말라는. 그런데 그때 일본이 그 제재를 뚫고 가서 기름을 사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미국이 일본을 안 건드린다는 믿음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란이 그때 일본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은 공짜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일본과 이란의 특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왜 한국은 그런 걸 못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대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의 한국 법인들이 지금 매출은 수조 원을 내고 있으면서 세금은 찔끔 내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수조 원대의 매출을, 그러니까 수십조에서 뭐 수조 원대의 아니구나. 수조 원대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거의 뭐 그 세 발의 피 정도로만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숲 라이브라든가 이런 국내 그 매체들에게 내는 세금하고는 단위가 틀린 거예요. 국내 그런 사이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매출을 내고 있는데, 뭐 여기 숲도 지금은 줬다니까지 매출을 낼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숲은 수천억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천억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어. 뭐 네이버는 4천억인가 내고 있대. 근데 얘네들은 고작 700억, 제일 비싼 게 700억, 제일 적은 게 65억이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규모가 훨씬 저들이 큰데, 예, 기부도 빵원인 얘네들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기사는 이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방위연합군에 한국과 일본을 투입하겠다라는 제도를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법으로 만들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왜 세금을 안 내냐? 그 로비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압박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세금을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예. 자, 지금 이거 중요한 문제야.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방위연합군에 한국과 일본을 투입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주방위연합군이라는 게 뭐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우주방위연합군은 뭐라는 거냐면 모든 그 모든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잖아. 한마디로 대기권 바깥에 있을 때 이걸 제거하려는 이 기술을 지금 얘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런 대기권을 넘나들면서 그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통제하려는 것이고, 그 통제망에 한국을 억지로 꾸겨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자기네 밑에 그 두려는 그런 이 법안을 지금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뭐라 그러나 이란 전쟁에서도 지금 패배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미국은 재생 불가능 국가가 된 거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에서 허세 떨다가 결국은 이제 꽁지 내리고 휴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뒤에 뭐 전쟁 끝났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종전 협상도 안 해주는 거잖아. 시작만 하고 끝을 안 내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미국이 그런 일으키는 전쟁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그걸 상원 하원이 입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수록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동맹 관계를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이제 미국이 이런 짓을 할수록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미 동맹을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 한미 동맹 정리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미국에 의해서 이길 수 없는 적들하고의 전쟁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으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거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게 한 일을 잘 봐라. 걸프 국가들이 미군 기지가 다 있었고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그랬는데 보호했냐? 못했다. 미군은 자기네 미군 기지도 보호 못한다. 지금 북쪽에서 만든 신형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뭐 평택 기지라든가 지금 미군 기지들이 있는 모든 곳을 지금 조준점으로 잡고 있고, 이 파괴가 일어날 때는 그 주변의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미래에 발생할 분명한 피해를 왜 미리 막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리할 때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대등한 국제관계로 만들어야지. 지금 일제 앞잡이들이 자기네들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미국에게 모든 주권을 바친 이승만이 이 친일파들을 살려줬다라고 주한미군한테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을 준 거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일제 앞잡이들을 위한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펼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우리 윤수리가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 아빠가 다쳐갖고 와 있는데 아빠 다친 걸 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면 우리 이제 윤수리가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방송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방송을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요점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가 안 풀렸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다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끝났다,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끝난 거냐 했더니 휴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60일 동안의 무장 활동을 한 거를 한 30일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신청할 거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헤그셋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뭐 아직 60일 다 안 썼다. 4월 7일까지밖에 무장 활동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자 미국의 헌법에서 발효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규정이 있지 휴전하는 기간은 뺀다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헤그셋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이란하고의 군사활동은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이제 전쟁 종료를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도망쳤다. 미국이 도망친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다. 지난 20세기를 지배했던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으로부터 그냥 도망친 거예요. 전쟁을 끝내지도 않고 종전협정을 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그냥 승리 선언도 아니고 패배 선언도 아니고 그냥 종료됐다라고 종료를 선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국방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그리고 헤그셋에 대한 조사를 트럼프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급하게 이란에서 발은 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란에서 수출입하는 모든 배를 이제 그 방해하겠다, 회방 놓겠다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푼다란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했다, 자기가 계속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지금 말도 없이 전쟁은 끝났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계속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협상을 이란에서 계속 수정안을 보내면서 협상하자고 그래도 그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라면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란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그 내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종료를 선언해 놓고 이란 내부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쿠르드족이 그 지상전을 벌이는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런 걸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발을 뺀 걸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무찌른 것은 하나의 엄청난 승리다, 역사적인 승리를 한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걸프 국가들을 무장시켜서 이란과 계속 싸우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격파해 나갈 거냐. 여기서 핵심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바레인, 그리고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좀 강성으로 반이란의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쿠웨이트하고 카타르는 지금 이제 이긴 편이 내 편 하는 고민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카타르하고 쿠웨이트하고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여기에다 최첨단 무기를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돔으로 무장하고 미국이 엄청 비싼 무기로 무장해서 이란과 싸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이 걸프 국가들, 이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이나 이 그 쿠웨이트가 그리고 그들의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선택하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그 전쟁이 종료됐다라고 선언을 했잖아. 여기 이 선언은 내가 볼 때는 5월 9일에 있을 러시아의 종전 선언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가 종전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 군사작전의 종료 선언을 할 걸로 보여. 그러면 이 특수 군사작전은 러시아가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끝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종료를 선언했는데, 만약에 이날 이제 그 휴전 상태에서 종료를 특수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는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공격한다면 그건 러시아가 침공당한 거기 때문에 그 침공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라는 작전을, 그러니까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닐지 나는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9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5월 1일에 전쟁 종료를 선언한 것이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래, 그 전쟁 종료된 거야 라고 인정한다면, 누구도 푸틴도 이 틈에 자기네들도 침공했다라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욕먹는 거잖아. 우리도 특수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발트의 국가들, 그러니까 그 걸프만 국가들이 어떤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대이란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느냐,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쟁 종료 선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푸틴이 특수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는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좀 짧았는데, 예, 지금 이제 이제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 방송이 짧았던 점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읽은 기사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보면 그게 이제 또 다른 상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설입니다.
뭐 이 소설이 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기 우리의 소설이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 649분께서 업을 눌러주셨고요.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재방송 보시면서 12시 넘으면 또 업을 눌러주실 분들 기대가 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저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예, 평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생방송은 그 저기 뭐야 6일 날 5월 6일 밤 5월 6일 밤에 진행된다는 거. 오늘 토요일이고 3, 4, 5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계문제연구소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려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모든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게시판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오늘 이 방송 깨어서 이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갖고 막 딴 생각이 자꾸 나서 죄송해요. 방송에 집중을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 왔다 가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혼돈의 세계 제3차 대전 목전에 있는 세계를 평화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전쟁의 길로 빠지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까? 어떤 길이 갈지,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면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세옹지마 그리고 전화위복을 기억하라. 그리고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알면 세계가 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 저기 수요일 밤 9시 반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죄송해요. 자, 이제 재방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